올해는 흉살이 크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화가 나도 겉으로 내색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화병이 되기 쉬운 특성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작은 변화로 흉살을 막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재물을 온전히 지키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먼저 1973년 개축생 소띠분들의 특징부터 콕 집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한겨울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묵묵히 언 땅을 갈고 있는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인내심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힘들다고 다 포기하고 도망갈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뚝심. 그게 바로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죠. 다들 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고집과 주관이 꽉 들어차 있어서 한번 마음먹은 것은 기어이 해내고야만 하는 무서운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뼈아픈 소리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당신의 사주팔자에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채워야 할 기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 나무의 기운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목이 뭡니까? 위로 솟구치는 생명력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능력, 그게 바로 목입니다. 그런데 이 목 기운이 결핍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비옥한 땅도 있고 충분한 물도 다 갖추었습니다. 허나 정작 심을 씨앗이나 나무가 없는 형국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준비성은 기가 막히게 철저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스타트가 너무 늦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기와집을 10채도 더 지었을 겁니다. 계획은 완벽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다 걱정투성입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실패하면 어쩌지.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서 깨질 지경입니다. 그놈의 걱정 때문에 눈앞에 온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목 기운은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기운이 부족한 당신은 화가 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시원하게 내지르지 못합니다.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참으면 편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해소된 게 아닙니다.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서 화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해서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융통성이 부족해 원칙만을 고수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듣습니까? 답답하다, 벽창호 같다는 소리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 내부의 망설임입니다. 이 목의 기운을 채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얼어붙은 땅에 꽃을 피우는 유일한 열쇠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2026년 총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은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에서 아주 뜨겁고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본래 개축생분은 한겨울의 차가운 동토와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년이라는 붉은 말에 해를 만났으니 이는 하늘에서 강렬한 태양이 비추고 땅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솟구치는 격입니다. 이 강력한 화기운은 여러분을 올가매던 차가운 얼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해빙과 유통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자금줄이 풀립니다. 노력해도 보이지 않던 성과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명백한 재물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운의 흐름 또한 12운 성상 걸록이라는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걸록은 과거로 치면 벼슬길에 올라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뜬구름 잡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랜 경력과 노련함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가장 성숙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영전의 기운이 강합니다. 사업가라면 사업체가 궤도에 올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점수로 70점을 드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안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승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도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사주에서 가장 시급하게 채워야 할 오행인 목기운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병원년의 이 뜨거운 불길에 여러분의 본질인 물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볼 때 물이 나무를 거쳐 불로 가야 수생목, 목생화의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물과 불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조급증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의 성패는 오로지 하나에 달렸습니다. 이 부족한 목 기운을 어떻게 인위적으로라도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은 새로운 시작이고 성장이며 기획입니다. 당장 눈앞에 돈을 쫓아 불러 뛰어들지 마십시오. 다 죽습니다.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치밀하게 기획하십시오. 아랫사람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일, 혹은 취미로라도 식물을 가꾸십시오. 반드시 무언가를 길러내는 목의 행위를 통해 징검다리를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증발할 뻔했던 여러분의 기운이 생명력 있는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비로소 병원연의 거대한 재물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흐름만 잘 타십시오. 2026년은 여러분의 인내심이 보상받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과 대인관계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재물운은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꽤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입니다. 지금 선생님 눈앞에 재물은 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낚아채거나 불릴 수 있는 도구가 없는 형국과 같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목 기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재물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귀인과 환경에 있습니다. 2026년 선생님의 재물을 지켜주고 불려줄 귀인은 동쪽에서 옵니다. 특히 생동하는 기운이 가득한 봄, 양력 2월에서 4월 사이에 만나는 인연에 집중하십시오. 사업 파트너나 조력자를 구할 때 본인보다 나이가 젊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의 부족한 목 기운을 대신할 귀인입니다. 띠로 보면 호랑이띠나 토끼띠가 아주 잘 맞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적인 결정, 언제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오전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물가는 안 됩니다. 목재 가구로 장식된 따뜻한 분위기의 찻집으로 가십시오. 단순히 돈을 쫓지 마십시오. 사람을 심고 가꾼다는 마음으로 인맥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2026년 개축생 소띠가 재물이라는 숲을 이루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멈춰있는 물은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키웁니다. 목의 기운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건강운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사주원국을 보세요. 이 목 기운이 몹시 부족합니다. 마치 꽁꽁 언 겨울 땅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이 바닥을 칩니다. 신체적으로는 어깨나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눈이 쉽게 침침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54세라는 나이, 신체의 리듬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식습관부터 철저하게 목의 기운을 채우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목은 색으로는 푸른색, 맛으로는 신맛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밥상 위에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깻잎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몇 개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단순히 채소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 푸른 엽록소가 내 몸속에 지친 간 기능을 해독한다. 내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섭취하십시오. 약이라 생각하고 드셔야 합니다. 또한 신맛이 중요합니다. 식초나 레몬, 매실처럼 신맛이 나는 식재료를 곁들이십시오. 이게 수렴 작용을 합니다. 흩어진 기운을 딱 모아줍니다. 간의 기능을 돕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처방 또한 중요합니다. 굳어있는 몸을 유연하게 이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딱 15분 햇볕을 쬐며 산책하십시오. 그것은 귀하에게 최고의 보약이자 개운법입니다. 걷기가 뭡니까? 땅의 기운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겁니다. 나무가 대지의 뿌리를 깊게 뻗듯 하체에 힘을 기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 2에서 3회 정도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척추를 나무 기둥처럼 곧게 세워야 합니다. 2026년에 들어올 큰 재물의 기운, 그거 온전히 담아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건강 루틴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1973년생 소띠 여러분, 2026년은 분명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고 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무서운 흉살이 하나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소와 말이 만나 생기는 추고원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차가운 겨울에 꽁꽁 언 땅인 소띠의 기운이 뜨거운 불길인 말에 해를 만나면서 생기는 부조화입니다. 마치 달궈진 돌판 위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폭발하죠. 여러분의 감정 기복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이살이 발동하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으로 인한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성급한 오판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주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놈의 목기운. 이 목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이 위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목은 이 강한 물과 불의 충돌을 중재하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완충 없이 그대로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딱 그려드리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아주 그럴듯한 동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냉철하던 여러분도 재물운이 들어온 탓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덜컥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믿었던 사람과 하루아침에 원수지간이 되고 금전적 손실까지 입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 아주 명확합니다. 부족한 목의 기운을 억지로라도 써야 삽니다. 목은 계획이자 법적인 문서이며 인내입니다. 누군가 달콤한 제안을 해올 때 감정에 휩쓸려서 에이,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공증된 문서로 남기십시오. 피도 눈물도 없이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반대로 깊은 우울감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즉시 모든 판단을 멈추십시오. 그때가 바로 원진살이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숲길을 걸으세요. 초록색 식물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결정을 딱 3일만 미루십시오. 2026년은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철저히 문서와 원칙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들어오는 재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개축년 소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꽉 막힌 운의 혀를 뚫어주는 비책이니 제발 명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주는 뭡니까?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동토와 같습니다. 묵묵히 견디는 힘은 천하장사입니다. 하지만 땅이 얼어있으니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형국입니까? 이 차가운 땅을 뚫고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목, 즉 나무의 기운을 강제로라도 주입해야 합니다. 이 목기운이 보강되어야만 다가오는 2026년의 재물운을 확실하게 움켜쥘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쉽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를 주는 비방, 색채요법입니다. 평소 입는 속옷이나 양말, 혹은 휴대폰 케이스라도 당장 바꾸십시오. 반드시 청록색이나 짙은 초록색 계열로 교체하십시오. 푸른색은 여러분의 메마르고 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이 있는 날이다. 초록색 넥타이나 스카프, 혹은 옥으로 된 장신구를 착용하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주도권을 잡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공간 풍수로는 집안의 동쪽을 공략해야 합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이 태동하는 방위입니다. 살 길이 거기 있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의 동쪽 방향에 사람 키만한 관엽식물을 배치하십시오. 잎이 넓고 푸르른 고무나무 같은 식물이 제격입니다. 단 주의하십시오. 시들거나 죽은 화분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즉시 갖다 버리시고 치우십시오. 항상 싱싱한 생활을 두어야 1973년생에 고립된 기운이 소통하고 재물이 들어올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실천하셔야 할 행동 비방은 나무와의 직접적인 교감입니다. 아침 시간에 나무가 많은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크고 튼튼한 나무를 안아주세요. 손으로 만지며 그 거친 질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 인감도장을 새로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까? 플라스틱이나 뿔 소재 절대 안 됩니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나 단단한 박달나무 소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나무에 새겨져 세상에 찍힐 때 그때 비로소 얼었던 운명이 녹고 인생의 봄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운명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몸으로 행할 때 비로소 바뀝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린 것은 1973년생 소띠 전체에 해당하는 큰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태어난 월, 일, 시에 따라 이 부족한 목 기운을 어떤 사람은 2월에 채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8월에 조심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타이밍은 모두 다릅니다. 2026년 물과 불이 부딪히는 이 위험한 추고원진의 파도를 넘어 내 사주에 딱 맞는 정확한 승부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의 사주팔자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화병을 막고 재물을 지켜줄 나만의 맞춤 개운법과 귀인이 들어오는 정확한 시기를 1:1 상담을 통해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얼어붙은 선생님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개축생 여러분의 차가운 땅에 화려한 꽃이 피는 그날까지 미라클 운세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